N대 막 때려. 그럼 얘를 제어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 물리적인 힘을 해야 되는데 붙잡든지 뭐 그런데 붙잡으면 막 앙탈을 하고 막 예를 들어서 때릴 수 없다 그건 뭐 체벌할 수 없다 그럴 때 엄마는 이제 특히 이제 아무래도 엄마가 힘이 좀 덜하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냅두고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원론적인 거고 너무 이론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부모를 양육하는 방법을 부모가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배워서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미성숙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커가면서 어렸을 때 되게 막 부모님 말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가 기분이 화가 난다고 그걸 체벌로 하게 되면 그게 학대가 되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좀 교육을 통해서 그걸 대처하는 법을 배우면 굳이 우리가 체벌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대체로 그때 지금 여론조사도 뭐 때리는 거 내가 뭐 때리는 거 체벌에 대해서 금지한다는 거에서 완전 반대는 아닐 거예요. 이런 어떤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허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 긴급제약. 그러면 이번에 이 개정 논의가 왜 됐냐면 그 교육기관에서도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데 부모가 체벌을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부모 체벌을 금지하자. 왜냐면 그동안은 이제 부모는 오히려 사랑의 매라는 영역으로 해서 부모는 보호가 됐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밖에서 맞는 것보다는 부모가 때리는 게 낫다. 좀 이상한가 질문이? 자, 하나, 둘, 셋. 두 명이네요. 네. 나이대네요. 저는 되게 불만인 게 그거예요.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이 등짝 한 대 때린 거는 되게 분노하고 곧바로 아동학대를 신고하면서 본인이 등짝 때리고 꿀밤 때리고 더한 걸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남이 안 되는 건 나도 안 되죠. 부모라고 해서 그 특혜를 주면 돼요? 자식이 소유물도 아닌데? 제가 분명 잘못해서 맞았던 것 같은데 아빠한테 종아리 맞았던 날 제가 집을 나갔던 것 같아요. 물론 몇 시간 방황하고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날 되게 너무 상처에 내가 집에 이제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이대로 막 그런 생각을 갖고 몇 살 때요?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막 동네를 방황하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가서 좀 앉아있다가 결국 이제 밤이 배도 고프고 밤이 너무 늦어서 집으로 돌아왔던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는 아마 아빠가 안 때리셨던 것 같아요.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것 같지만 또 아이는 또 공동체가 키우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가 키우는 거라고 저는 예전부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질서를 알고 어떤 그 안에서의 뭐 어떤 규율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부모님이 어떤 저에게 해주셨던 것보다도 그 가족의 어르신들 뭐 옆에서 동네 가면 저쪽 어르신이 이놈 그러면 되나 이러면 이제 그것도 받아들이기 그런 어떤 공동체가 키우는 어떤 공동체의 규율이 또 지켜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이제 부모에게만 그걸 맡기면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사회 핵가족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또 사랑을 받고 자라는데 그 사랑이 또 과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교육이나 이런 절제를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니 근데 편이 왜 너무 오늘 드셨어요. 이거 아니었어요? 때리는 게 맞지 않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때리는 게 괜찮다. 때려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안 오였어요? 된다. 집에서 안 된다고 오였어요? 안 된다. X. 안 돼, X. 안 된다. 그래, 안 돼. 너 집에서는 맞을 수 밖에서 맞느니 집에서 맞아야 이거를 되는 맞아. 오늘은 집에서 맞는 건 괜찮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가족들이 하는 부분들이 옛날에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집에서라도 해라. 집에서라도 지금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제가 우리 작가님이 네. 글은 잘 쓰시는데 말은 좀 헷갈리게 하시네. 제가 뭐 좀 전에 체벌하고 싶었어요. 이걸로만. 저는 사실 애 키우면서 약간 좀 부모는 엄해야 한다. 그리고 왜 그런 우리 옛말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샌다. 이래서 안에서 부모가 엄하게 다스려서 해야 밖에 나가서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애들이 저를 기억하기에 어렸을 때 굉장히 엄한 엄마로 기억을 하고 제가 이건 안 돼 이러면 진짜 무서워서 안 하는 그런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생각에 한 번씩은 제가 다 체벌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체벌? 번은 되게 심하게 손 들고 서 있기? 아니 매로 매로. 어, 손 매로 들고 서 있는 것도 체벌이에요? 체벌이지 그럼. 체벌이죠. 가학행위. 그러면 손 들고 서 있는 거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막내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이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우리 아들이 저를 굉장히 좀 약간 멀리하고 서운해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 너무 살갑게 잘해요. 그래서 웅주가 언제부터 엄마하고 마음을 열었어? 그랬더니 엄마한테 그때 맞은 이유로 제가 때리고 나서 붙들고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때리고 그 다음에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제가 왜 때려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저가 정말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들도 그때 나가지고 있다가 돌아다니다가 배고프니까 들어오더라. 나이도 비슷하죠. 아마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 출연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붙들고 왜냐하면 근데 그 부모가 나가 있는 시간 동안 진짜 피가 마르거든. 그래서 그래서 저희 아빠도 그대로 안 때리셨나? 놀래 깜짝 근데 놀랐지. 그때 두 번 그러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고 뭐 했던 것이 자기한테 되게 큰 계기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결국에 그런 것 같아요. 체벌 자체가 나쁘지는, 그러니까 정말 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또 그것의 진정성 그리고 난 이후에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나눌 수 있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원칙은 안 하되 그래도 예외적으로는 정말 사랑에 매이거나 훈육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지 근데 않을까. 저는 그런 전제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양 변호사님은 자녀랑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평소에도 대화를 잘 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럴 근데 그러니까 자녀한테 충분한 설명도 없이 그냥 화가 난다고 일방적으로 때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내가 때려야 되는 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풀어주지도 않고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상처대로 받고 그쵸. 부모는 그냥 화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듬어줄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학대가 계속 근데 그거는 체벌이 아니라 학대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영역이 불분명한 불분명한 거예요. 거죠. 체벌과 사랑이 학대와 어긋나는 관계가. 거죠. 네. 네. 정말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되겠네요, 민법에. 체벌이 금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 생각을 들면서. 바꿨어. 네. 네. 맞아요. 또 그 마음 안에 있는 또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경우에 그럴 수는 있으니까. 한 번 더 조심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아요. 네. 금지가 돼 있다면.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잘못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몇 대 때리겠다라는 건 또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그쵸.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빗자락질 하다가 이 빗자락으로 막 근데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 맞는다. 그러셨잖아요. 갑자기 하다가 이놈을 시켜 하면서 이렇게. 맞았잖아요. 9년 전에 이제 고등학생 아들이 엄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어머니가 그건 정말 학대였죠. 성적이 안 좋을 때마다 골프채로 그렇게 아들을 아이고. 때리는 때린 거예요. 거예요? 수십 대씩. 그건 정말로 네. 가학적인 행위지.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 입장 분명 그럴 거야. 내가 너 공부 열심히 하라고.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그리고 체벌을 하는 것이지. 아들이고. 너가 미워서 그랬겠니? 분명히 이렇게 변명을 할 거라고. 공부를 못하고 뭐 시험을 못 봤다고 때리는 분들이 좀 있는데 나는 그것도 난 잘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공부 때문에 때린 거는 진짜 그 자체는 훈육이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성적 떨어지면 맨날 손바닥 맞았잖아요. 네, 그게 하고 뭐, 문제였어요. 그쵸. 전 그게 학교에서도 제일 맞았고. 싫었어요. 전 사실 미대인데 네. 미술 학원에서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못 그린다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간에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학원 그 선생님이랑. 그래서 원장이 너 도대체 왜 그러냐 해서 난 도저히 예술 영역을 이렇게 맞아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해서 네. 그래서 딴 애들은 다 맞고 저만 안 맞았어요. 몇 살 때요? 성인이 됐어요. 그 선생님도 대단하다. 나 그러고 보니까 어? 생각난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응변대회 나갔는데 연습하는데 그거 다 못 외웠다고 진짜 이렇게 발을 칠판에다가 올려놓고 발바닥을 맞았던 것 같으네요. 갑자기 미술하니까 생각이 너 났어. 갑자기 되게 웃긴 일화가 생각났어요. 웃긴 건 아니고 되게 감동적인데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되게 제가 반장이었는데 친한 그룹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율학습 시간에 우리가 땡땡이를 치고 놀러를 간 거예요. 근데 다른 반 쌤님이 그걸 우리 반 담임쌤한테 잃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다 불려가가지고 선생님이 손바닥을 정말 자로 한 20대씩을 때린 거예요. 그 손이 이게 팅팅 부었거든요. 그러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니네들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다 교육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니네들이 나를 때려라 이러면서 그런 거. 그러면서 갑자기 쌤이 칠판에 이렇게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1번으로 때렸는데 요만한 뭐 막대기를 준비해 오셨더라고. 그래서 저는 니네들 때리고 싶은 만큼 때려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볍게 두 대를 딱 때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진짜 있는 것 애들이 선생님을 엉덩이를 막 대여섯줄 때린 거예요. 그렇게 한 8명 가까이가 그렇게 때린 거예요. 선생님 기절하시지 그래서 선생님이 무릎을 꿇었어. 너무 아파가지고. 아니 이렇게 때릴 줄은 몰랐는데 선생님 무슨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래가지고 막 우리 다 같이 펑펑 울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훈훈하게 끝났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그때 정말 안 이야기를 해. 그렇게 맞았는데 그때는 내가 체벌을 당했다라고 생각이 안 되고 이게 좋은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럼 그럼 상호간에 때리는 건 괜찮을까요? 아니지 이제 충분한 공감이 됐어. 체벌을 당한 게 아니라 체벌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선생님을. 그래서 선생님이 며칠 있다가 이제 다 화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야 니네들이 나 이렇게 세게 때릴 줄 몰라? 이런 일도 있어. 맞고 보니 아프다. 저 어렸을 때 우리 애들에서 유치원을 안 가겠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침에 이제 이렇게 안고 우리 둘이 잠을 깨면서 그러고 있었어. 그래서 저는 장난으로 그래? 안 가? 그랬더니 진짜 안 가? 그랬더니 진짜 안 가겠대. 이유 없이. 그래서 그래? 그럼 엄마는 널 때릴 건데? 무서워. 무섭다 진짜. 아니, 무섭다. 우리 애가 너무 착하니까 엄마는 엉덩이 때릴 거야. 그랬더니 진짜 엉덩이를 맞고 안 가겠대요. 맞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기 싫은 거지. 근데 내 생각에 방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가는 애를 안 때리면 다음에도 또 안 갈 것 같은 거야. 사실 워킹맘은 애들이 유치원을 안 가면 안 되거든요. 내가 직장에 나갈 수가 없어서 그거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서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그런데 그래서 울려 그래. 아니 그래서 이제 나왔어.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대 그랬더니 이 녀석이 진짜 엉덩이를 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때렸는데 이제 어떤 순간 생각이면 살살 때리면 얘가 이제 아무로 계속 갈 거 아니야. 또 공포에 또 공포에 가라. 그래서 내가 엉덩이를 세게 때렸어. 근데 우리가 깜짝 놀란 거지. 엄마가 그때까지는 장난인 줄 알았지. 또 공포 영화 됐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견디더라고. 맞아요. 제가 저도 생각났어요. 저희 언니 오빠는 막 맞으면 막 잘못했다고 막 손대는데 저는 다 버텼거든요.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다 들었으면 이게 수기 민주주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해봅시다. 네.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부모의 징계권, 체벌 괜찮겠는가? 자 하나, 둘, 셋. 야, 만장일치. 역시 이게 바로 수기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공론에 의한 수기 민주주의라고 저번에 원전을 그렇게 결정했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민주주의를 공부한다는 게 됐네. 정치 외교학과 아닙니까? 이 법을 하시는 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심정은 이해되는 것 같아. 그 막 지하철이나 대중 그런 식당 같은 데서 애들 막 뛰어다니고 진짜 떠들면 진짜. 제가 봐도 막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은 들어요. 주변에서 되게 눈치를 줘요. 저 엄마 뭐 하는 거야? 아이들 그러니까 제지 좀 안 하고. 작지. 그러면 한두 번 들으면 그 처음에 참는데 계속 눈치를 주면 화가 무지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아니 그래서 때릴 수는 없고 그럼 엄청 화난 언니는 얼굴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제가 되게 그 인상을 좀 무섭게 하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상을 딱 인상으로 쓰면 쓰면 애들이 그것도 무섭다. 이거는 폭력 아닐까? 차라리 맞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스매싱 날 어떤 것 게 같기도 하고. 진짜 진정 아이들한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라고 해요. 표정으로 아이들이 엄마의 그러니까 표정을 보고 화났구나. 화났으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라고 아무래도 하라고 하거든요. 목소리 톤이나 엄마의 태도를 보면 애들이 이제 알 수는 있을 전 테니까. 그래도 또 집을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또 하나 법률이 통과했다기보다는 WHO에서 네. 이제 권고사항으로 나온 보건기구. 부분인데 예, 거기에서 이제 게임에 대해서 이제 금지를 하는 게임을 이제 질병으로 분류하는 네네, 그런 게 맞아요.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나오면서 또 이제 게임 산업을 뭐 저야냐 마냐 하는데 사실은 이 부모 요새는 이제 아이와 이게 많이 이 저하는 같이 부분이 그 게임이에요. 게임을 막 하고 있으면 애들이 막 이게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엄마는 이제 나가야 되지 않겠니 같이 밥이나 먹자 하는데 애는 게임 속에서 있는 거야 계속. 근데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때리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 게임이 이제 금지되는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금지한다, 법으로 정한다 이런 게 과연 좋은 것인가 또 싶기도 해요. 지금 그 셧다운도 아직 있죠. 메시 이후에 있어요. 청소년들 접속. 그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 돈 주고 하면은 딱 그 차단시키는 프로그램 있으면 그거는 더 이상 접속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매료일 1시간만 풀어준다 그렇게 하면 그것만 딱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우리가 오늘은 자녀 체벌에 대해서 한번 우리 또 아버님이신 우리 이십쇠 작가님하고 같이 얘기를 좀 네. 나눠봤고요. 이거는 좀 우리가 많이 의논하고 공론화시켜서 저희도 지금 얘기 나누고 나니까 또 생각이 조금 바뀌잖아요. 또 옛날 생각을 해보니 물론 아름다운 추억으로 미화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원칙을 정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어쩔 수 없고 정말 오로지 교육만의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칙을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이들 정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아동학대 사건을 그 분류를 해보면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70%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정부도 대책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근데 꼬추를 맞으면 더 기분 우리 김영희 변호사는 꼭 그렇게 끝나려고 하면은 다시 시작해. 네, 자 꽃으로 맞으면 더 기분이 나쁘니까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 그렇지 강조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잠깐만요. 끝내는 거죠? 끝내는 거죠? 네, 저희 이렇게 하시죠. 오늘 저희 유튜브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선물, 작가님께서 책 선물, 어떻게 사인본. 몇 권 좀 싸주시겠습니까? 몇 권 쓸까요? 20세니까 20권? 20권? 진짜요? 대박! 우와! 오! 그러면 댓글 달아주시면 어쩌다 공무원 어쩌다 공무원 어쩌다 글쓰기 20권 그 다음에 댓글 또 더 20분 추가로 달아주시는 분들한테는 인생은 초콜릿 쏩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정말 앞으로 저희가 그릇을 좀 사게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지금 지금 몇명 됐어요? 1173명. 네? 1173명 1100 했는데 저희 돼야 1000명 돼. 진짜 어려운 우리 숫자구나, 어떻게 목표를 1900이. 조금 바꿀까? 아니 안 돼, 안 1300대면 국자라도 어떻게 살까요? 오늘도 종이컵으로 이 카레를 아니야 드셔가지고. 우리가 타협할 순 없어. 아,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저희도 열심히 달려볼 아, 테니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이렇게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좋아요. 알림, 아니 구독.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그대 가슴 터지도록 사랑할게요. 쓸어주세요. 담아주세요. 당신의 가슴으로 담아주세요. 쓸어 따라 담아 당신의 사랑으로 담아주세요. 쓰러지네요. 넘어지네요. 내 사랑을 모두